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앞서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대통령 선거 두 후보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방향성과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내일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하시고요. 또 내일이면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정책 관련주라고 해도 재료 소멸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정세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그 다음 테마와 종목들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마감이박 60분의 승부에서 테마와 섹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증시 상황과 함께 급등락하는 업종까지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아시아 주요국들 계속해서 파란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전날의 급락세가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라는 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 많이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장중 한때 260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 이 시간 262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1,58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4,932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7만전자가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69,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 새롭게 적용이 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단 소송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12% 소폭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양극재 특허 라이센스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흐름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0.6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0.3%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공식화했다라고 하고요. LG화학 현재 1.75%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주가가 28%가량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도 현재 700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현재 1.2%의 하락세 보여지고요. 87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 전환하면서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72억 원, 외국인은 860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2%대 강세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분식회계 논란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현재 4%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위메이드 현재 1.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시젠이 현재 1.14%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CK는 관계사 엔트앤비가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파이서브와 셀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UST 니켈 가격 급등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풍제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임상 3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KC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샘표 전일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급등 흐름이 보였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JC케미칼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7%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LIS는 T&D 지분 44% 취득한다라는 소식에 잠깐 시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오늘 여행주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죠. 노랑풍선 또한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티플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오늘 강한 상승이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올해도 실적 성장세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3%대 급등 보여지고요. 6,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모두투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폭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신저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모두투어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6% 낙폭 보여지고요. 1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니켈 선물 지수들이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오늘 모습, 오늘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핫한 테마 가면서 저희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의 핫한 테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찬호 파트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크게 더 하락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오전장에 좀 패닉 분위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기는 했는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부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수가 WTI 원유의 이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저렇게 조정이 오면서 일단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을 더 아래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0월, 12월에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마치다 보니까 그런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단타저보다는 그냥 관망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그래도 지수가 양봉 캔들로 마감만 잘 해준다고 했을 때 위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일단 저항 부분이 2,650포인트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했던 부분이 이제 깨졌을 때 저항 부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650포인트를 목요일 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서 시장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864포인트를 잘 지지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도 900포인트, 890포인트를 어떻게 수급으로 돌파하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로 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조금 있으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특징 섹터만,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들만 지금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아래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다가 조금 더 자리가 좋은 때, 좀 아래에서 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제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650포인트가 저항을 받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리가 더 좋을 때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도 증시가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조금 그래도 덜 하지 않을까. 이제는 나올 만큼 나왔어요. 너무 긴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이었죠. 한 거의 8개월, 9개월 정도의 하락장이다 보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투자자들도 지치고 뭐 개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지쳐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이제 노리고 싶다라는 조금 세력이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매수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진짜 인플레이션도 있고 막 각종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틀어야 되지 않나, 상방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항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은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이 제일 돈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개인들이 순 매수만 같이 해준다고 하면 그 어떤 외국인이랑 기관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 의한 종목들 많이 단타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이슈에 의한 종목보다는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거 10년 뒤에 소비자가 계속 찾을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조금 모아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세일하는 것 같다라고 보면서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이 시장 점검해주고 계시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한 테마 5화태 어떤 테마들을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니켈, 키오스크, 그리고 코로나19 제약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앞서서 제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듣고 와서 오늘 상한가 이상을 기록한 이제 종목이 아니라 선물 지수들이 지금 니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니켈이 러시아 제재로 공급 차질 우려를 빚으면서 또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원자재 이슈가 계속 돌다가 결국 니켈까지 왔습니다. 네. 저번에도 니켈 한번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단은 러시아 문제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장기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이슈는 단발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막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단타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이슈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대표 종목으로 지금 티플렉스가 올라갔었죠. 티플렉스가 올라갔었는데 일단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엮여있던 종목입니다. 한데 이번에 역대 실적이 좀 나오고 추가 니켈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갭 상승하고 나서 올라갔는데 자, 일단 수급은 좋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목요일 날도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 조정받고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저번에 CBDC 키오스크 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종목도 한번 주목해 달라 하고 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이슈가 강하면 한 번씩 팍팍 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차익 매물 금방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천천히 조금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좀 더 낫고 티플렉스가 있었고 지금 또 다른 종목이 일단 니켈은 황금 ST라는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황금 S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금 ST는 이렇게 바로 음봉으로 전환되거든요. 자, 물론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급등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자. 그리고 대장주만 항상 잡으라고 말씀드리죠. 대장주만 항상 진입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네.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또 한 번 이슈가 됐었는데
장국선제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플렉스도 바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힘이 남아서 하지만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조심해서 진입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니켈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점이 이 전쟁 리스크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가고 있지 않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자라고 하신 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원자재가 올랐다고 보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악사이클,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자, 일단 단기적인 거는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공급이 지금 당장 안 돼서 요소수 사태만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요소수도 한번 문제가 들어왔다가 요소수가 공급만 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당장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지금 전에 있던 섹터,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원자재나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있죠. 미래생명 자원 네, 있죠. 미래생명자원. 네,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식량 자원의 이슈가 조금씩 돌면서 우크라이나 때 식량 자원 이슈 돌면서 그러면 식량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괜히 막 먼저 이게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원래 주가의 원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이슈 받았긴 했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보다는 이슈에 의한 거는 항상 내려와서 다시 원점 잡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 조금 내려와서 차분하게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진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한 번씩 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다시 곡물이나 이런 이슈가 분명히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자재 뭐 철강이나 뭐 기타 니켈 뭐 등등 이런 이슈가 한 번씩 돌 거니까 한 번씩 돌았던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서 여기에 조금 많이 내려와 있구나. 이 종목이 지금 한 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만 제발 단기적으로만 진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자재 급등과 관련해서 핫하게 오른 테마들은 단기적인 접근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아하시는 그 미래생명자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늘의 핫한 테마 노란톡방 또 임찬우 위원님 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키오스크인데요. 이렇게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두각을 늘어내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이 바이든 대통령 이 회의에서 행정명령 예정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키오스크 테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랑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은행에서 만든 거고 지금 비트코인은 자체 이렇게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가치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러시아의 제재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스위치 제재가 들어가면서 금융적으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가 많이 지금 비트코인을 샀다 해가지고 한번 14%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관련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일단은 CBDC를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맨 처음에 지금 실행을 했었죠. 동계올림픽 때 중국이 실제 지금 이런 디지털 화폐로 어느 정도 소비를 했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미국도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BDC 관련주로 한네트가 옛날에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한번 오르고 나서 지금 한번 다시 상승 파동이 오늘 조금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슈에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건데요. 일단 이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만들 거고 그게 어떤 가치가 될 것인지 이제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오늘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거는 KCT라는 종목이 오늘의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KCT가 그나마 괜찮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KCT는 윗꼬리를 조금 계속 달아주고 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만약에 모레에 시작할 때 한 7,000원, 7,100원에서 시작한다. 아니면 조금 위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 보시면서 저는 7,100원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 지금 아마 차익 매물 또 나올 겁니다. 내일 목요일 날 내마녀의 날도 있고 이런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진입하는 세력이 진입하는 매수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괜찮은 게 아까 저 세 개 있죠. 항상 KCS. KCS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에 항상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고 나서 몸통 안에 있을 때 이때는 한 번씩 보줄만하다. 이슈에 의했을 때는 항상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가능하니까 일단 내일 T플렉스, 목요일날 T플렉스를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능하다. 딱 그만큼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BDC 관련주들이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접근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대선 이후로 디지털 화폐나 이쪽으로 이제 많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보시면 달러의 가치는 그러니까 즉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증가한다 이런 게 지금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지금 키오스크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CBDC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조금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한번 이슈가 돌았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자 일단 차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지했던 부분을 6,750원 부분을 조금 오늘도 지지해주고 KCS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몸통 안에서 한번 보자 했는데 일단 단기 고점은 7,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 번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로 좀 봐주시면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한 번씩 돌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분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던 KCT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음봉 나오고 몸통 안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왔으니까 지금 다 거의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내가 만약에 진입한다고 하면 이러면서 어느 저가를 잡고 나서 고가와 저가를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왔을 때 이 종목이 아직 세력이 좀 남아있다,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냐 5월 달부터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후로는 아마 5월 달 정도가 조금 사이클이 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키오스크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로나19 제약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참 이 테마가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종목별로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코로나19 제약 쪽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일동제약을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네. 아침에 오르면서 오늘 할 말 많겠다라고 하고 왔었는데 조금 많이 하락해가지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차트가 되게 내려가 있어요. 지금 엄청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지금 네. 갑자기 네.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대본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진짜 일동제약 어제 저 야간 방송 했을 때 주유소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재밌게 얘기해 봐야겠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악재 같은 게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악재 같은 게 터진 거라고 보면 일단은 아마 이런 악재는 제약
약에 대한 효용력이 어떻게 없다라는 이슈가 좀 터지면서 움직였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오노기라는 회사의 주가도 지금 다시 반등해주고 있고 아마 이 종목 지금 뭐 100%까지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오기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좀 찾아보고 왔었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 왜냐하면 한번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빠졌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재료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유전자 치료제로 많이 이제 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제약 치료제들은 그런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게 신풍제약을 한번 볼게요.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아마 방송 어제 주유소에서도 좋게 본다, 두 종목을 좋게 본다라고 말씀하면서 갖고 왔는데 일단은 앞에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초기 이 초기에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었습니다. 쭉 채마를 갖고 움직이면서 지금 거의 24만 원까지, 21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이 원래는 만 원, 막 2만 원짜리 이런 계약 회사였어요. 근데 코로나 치료제의 이슈가 한번 탄력이 붙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거 마저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신풍제약은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제약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신풍제약 한번 주목해 주시면서 코로나 치료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풍제약이 그때 움직였던 게 그 2014년 뭐였지? 잠시만요. 그 네. 치료제 뭐였죠? 신풍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한참 전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풍제약 찾아보면 네.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상승하기 전에는 한참 전이었죠. 2020년경에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9월경에 21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계속 주가 하락이 이어지다가 5만 1천 원에 오늘 거래가 됐었던 종목이죠. 예.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게 맞긴 맞는데 일단 얘가 치료제가 아마 그 사스 이런 약으로 한번 엮였으면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의 효용이 다시 코로나로 비슷한 치료제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아마 21만 원까지 제가 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충분히 이 약 만들었던 약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잘 만들었을 때 삼상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돌면 이제 만약 시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재료 소멸이니까 그 전까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자. 충분히 이슈는 한 번씩 더 돌 거예요. 신풍제약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장 마감 이제 들어가면서 좀 VI 같은 게 걸린 것 같은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입하신다 했을 때 분봉으로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분봉으로 진입을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간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일단 48,000원에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로 주시고요. 만약에 그 위로 바로 급등했을 때는 추격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눌림 나올 때 진입하신 게 맞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일동제약처럼 강하게 움직일 때는 엄청 강하게 움직였다가 갑자기 약재가 터지면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래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8,000원을 지지해주고 오늘 종가가 조금 이쁘게 마감만 된다고 했을 때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조금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제약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 5핫해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더 궁금한 점은 샵 0082번으로 임찬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마들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특징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돌고 돌아 원전이다. 오늘도 원전주가 또 움직였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제 어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원전은 다시 한번 이슈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도 다시 원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었고 지금 다시 원전에 대한 정책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갭 상승 이후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잡았다 하시면 끌고 가시는 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진입했을 때는 조금 조정하면서 보시는 게 낫다. 결국은 원전주는 다시 한번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 번씩 돌 거고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이 그러니까 터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원전이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슈가 돌면서 다시 한번 유럽이나 이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거를 조금 보면요. 일단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일단 탈모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면서 지금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요. 같은 종목으로는 이제 TS 관련주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셨을 때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4,500원, 4,600원 부분에 이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목 특징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큐어. 네, 아이큐어도 지금 한번 장대로 한번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었는데 일단 종목의 이슈가 조금 치매 치료제의 약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이슈로 아마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출시에 대한 이슈가 한 번씩 돌면서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충분히 한번 특징주였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이 종목이 치매에 관련된 약에 포함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다른 제약주들이 또 돌 때 그때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처음 주식할 때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네.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많이 눌렸죠. 옛날에 심장병 약이랑 이런 임상에 대한 이슈로 강하게 한번 올랐었어요. 제가 이때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가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슈가 되게 기억에 남는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상 3월 달에는 조심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기업 감사 보고서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 폐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아마 제가 금요일 날 준비해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만 일단 이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회사가 좋았지만 임상이랑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은 옛날에 그런 명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다라고 좀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시장은 오늘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또 우리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다시 한번 돌 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 분들이나 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 사회 활동을 못 했을 텐데 이제 후보님들이 두 강한 후보님들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셨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리오프닝도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유나 이런 게 올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분명히 지금 11시까지 지금 야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20만 명으로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래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쭉 봐주시면서 많이 내려왔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또 이 거래일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임찬우 파트너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파트너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들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부진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좀 핫했던 이슈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 분석까지 함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제가 어제에서도 시장 요구 얘기를 할 때에서 상당히 좀 애매하고 안 좋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손절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그렇게 손절할 것만큼 이렇게 막 종목들이 폭락할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그랬던 건데, 근데 항상 폭락의 위험은 항상 옆에 두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염두를 해주시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어제 안 좋았습니다. 빠졌죠. 빠질 거라 그랬고, 어제 이제 소통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빠지기는 빠졌는데 그 빠지는 폭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2조 가까이를 막 사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쳐서 2조를 팔고, 프로그램에서 1조까지 팔고, 그래서 토탈 3조를 팔았는데, 그 수급을 봤을 때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 시장 다우존스 막 한 방에 막 저점 깨져가지고 막 5%, 6% 하루 만에 떨어지고, 또 오늘 밤에 또 5%, 7%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야, 그런 상황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애매하다고 얘기했던 건데, 왜냐면은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수급은 그렇었어요. 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뭐 물론 오늘도 안 좋습니다. 오늘도 안 좋긴 한데, 어제 그 정도의 수급이면은 진짜 오늘 전 종목들이 진짜 거의 막 20%, 30%씩 막 박살이 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어제 수급은 굉장히 안 좋고 정말 상태 좀 애매하다, 안 좋다. 그러면서도 보유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버텼어요. 어제 생각보다 잘 버텼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저점 자리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를 아직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손절은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손절을 할 건가 말 건가 지금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하지 말라고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좋으냐? 대놓고 얘기합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손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야 되느냐? 아니요. 관망. 그래서 관망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관망만 하세요. 지금은. 손절은 언제 하느냐? 이거 박살나면. 미국 시장 저점, 만약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내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럼 내일도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 박살나고 내일도 박살난다. 이틀 내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폭락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목요일서부터 아침에 전 종목 마이너스 5%, 8%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그냥 던져야 돼, 그때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계속해서 애매하다. 오늘도 애매해요. 박살날 거면 빨리 빠지지, 박살은 안 나고 지금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줄 것처럼 반등을 줘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망이에요. 관망인데 느낌은 그렇게 막 되게 좋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수급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뭐 올라가겠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제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이 좀 덜 빠졌습니다. 덜 빠졌고 많이 그렇게 폭락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어제 아랫꼬리를 달았거든요. 이 보면은 유럽 시장은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빠졌어요. 유럽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휴장이고, 오늘 밤하고 내일하고 이 두 개의 캔들이 나올 때에서 폭락만 피한다면 오히려 한 번은 빠지고 한 번이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거나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만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유럽 시장 반등과 미국 시장의 반등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서면은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냐? 뭘 좋긴 뭘 좋아. 빨리 팔로 나와야지. 그래서 들어주게 되면 현금화를 잘 해놔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대선 끝난 이후에서 시장 올라가겠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기대들 하실 텐데 이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은 손절을 염두를 한 상태에서 관망을 하면서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를 좀 빨리빨리 좀 잘 해서 일단은 현금화를 좀 들고 좀 시장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좀 정해질 때까지는 단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시장은 대부분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급등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죠. 바로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쪽들, 그래서 사료, 비료 이쪽 애들도 조만간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 이쪽 애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눈치를 보느라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원자재 관련주도 오늘 좀 빠지고 비료 사료 관련주도 별로 그렇게 힘도 못 내고 천연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좀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 비료 가격 폭등, 뭐 곡물 가격 폭등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고 그래서 그 이슈가 단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왜냐면은 이번에 그 미국이 또 러시아산 또 원유를 또 수입 제한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뭐 밀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산의 밀이 전 세계 수출량이 25%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산이 세계 수출량이 13.3%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뭐 지금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있는데 비료부터 해서 뭐 사료, 특히 사료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이제 주 원료인데 배합 사료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이제 차질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그 식료품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안 될 수가 없고 왜냐면 우리가 뭐 자동차는 안 타고 다니면 그만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3일을 안 먹고 5일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딱 굶어 죽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량 전쟁, 이 식량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돼버리게 되면 이 부분은 일단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뭐 얘기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급은 적게 가져가는데 뭐 라면 가격은 뭐 10,000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걸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필요 어느 정도의 공급량은 있는데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수가 뭐 지금 힘을 못 내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지 계속 오늘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올 텐데 그거 관련된 수혜주들은 그래도 움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안 좋다. 뭐 상황도 안 좋다. 뭐 별게 다 안 좋다. 안 좋아도 움직일 종목들을 움직인다. 거기가 어디다? 일단 원자재 관련주 쪽부터 해서 곡물 관련주 쪽 이쪽 애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관망입니다. 관망인데 원자재 관련주 이쪽 애들은 계속 관심 가지면서 단타 치세요. 매매하시고 그렇게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쌓아내면 되는 거죠. 시장 박살나기 전까지만 매매는 계속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는 일단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 SDI 지금 주가가 흐름이 이쪽이 별로 안 좋아요. 2차전지 관련주 쪽인데요. 삼성 SDI.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지금 요즘에 이제 장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2차전지의 핵심 원재료, 그러니까 원료가 이제 원재료죠. 원재료가 니켈이라든지 뭐 카드뮴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거든요. 알루미늄.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 니켈 가격, 리튬, 코발트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제조 원가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합니다. 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지금 있는 자동차의 그 원가 중에 배터리 가격이 한 40% 정도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의 절반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60%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그러면 적자나고 아니면 마진을 줄이고 팔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가격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보조금도 끊기고 그다음에 원 가격대로 산다라 그러면 그냥 전기차 가격을 무슨 우리가 뭐 이게 외제차 독일 3사 뭐 브랜드 그런 차도 아니고 그냥 우리 평소에 타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의 수준인데 그거 차 가격이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면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우려감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뉴욕 증시가 지금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지금 기업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테슬라, 뭐 리비아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들도 빠져서 그 영향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료가 원재료 그 코발트라든지 리튬, 니켈, 알루미늄 이게 한 번은 발목을 잡을 것 같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쯤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공략을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런 악재가 나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이게 상승하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니까 굉장히 싸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건들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반등 줄 때 잘 도망 나오시고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빠졌던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 그때는 뭐 땡큐하고 사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 고점에서 함부로 매매하러 들어갔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뭐 전쟁 상황이 끝나거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풀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다시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면은 투기 세력들이 원래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 보면 그쪽으로 이제 그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자재 쪽으로 지금 투기 세력들이 붙었을 거예요. 과거에서도 유가도 붙어가고 $200 간다고 해놓고는 가지도 않고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원자재 쪽에서는 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야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반등 주면은 빠져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심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좋게 봅니다. 항공주도 좋게 봐요. 근데 제가 저번에서도 한번 아시아나항공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올라갈 때였거든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분명히 뺄 거다. 그때 싸게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쪽 애들이 빠지고 있죠. 거기다 지금 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유류비 부담을 갖고 있는 항공주들은 급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은 절대 건들지 말고요.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빠지면 10,000원대까지도 봅니다. 10,000원대는 한 40%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접근을 하세요. 마이너스 40%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정말 싸져가지고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 가격대로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 들어갔다가 물려버리 시작하게 되면 진짜로 10,000원 떨어지게 되면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0,000원까지 떨어져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60%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지금 국제유가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뭐 물려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특히 추가면서도 마찬가지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급락을 할 겁니다. 그때에서 싸게 사서 크게 먹으면 돼요.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세 번째는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한번 최근에 언급했던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카프로입니다. 얘는 이제 비료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나일론의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화학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유화관 비료에서 비료 관련주 섹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그동안에서 몇 번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의 방송에서 그때는 이제 40%씩 한 번씩 수익을 줬던 그래서 2번, 3번 방송에서는 2번은 추천했는데 3번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번 추천해서 계속 40%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최근에서도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비료 관련주들도 그러니까 비료는 질소라든지 뭐 칼륨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화학 원소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비료 가격도 상승을 하거든요. 또 비료를 또 키워야 또 농작물이 생기고 농작물을 또 키워야 또 소로 먹이고 또 여러분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 원자재 관련주 쪽인데 지금 다 급등을 하니까 원자재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비료 가격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 카프로도 가격이 당연히 그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살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3월 3일에 추천하고 나서 이제 6.3%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조정받으면 공략해볼 만은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이 정도 분석을 좀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어제와 동일하게 애매해요. 70.2. 매수 포인트도 70.2 애매합니다. 근데 2600 깨지면은 손절하고 도망 나야 될지도 모르니까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섹터는 비료, 사료, 농업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내일 대선 이후에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주들을 또 자세히 보자라는 전략들도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